안녕하세요. 세종시 가족센터 온 가족 수다방 다정다감. 저는 MC 배유나입니다. 유나 xin kính gửi đến thính giả lời chào thân thương nhé.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반갑습니다. 김이나입니다. 이나 xin gửi tới quý vị thính giả lời chào thân thương nhất. 봄은 참 특별한 계절인 것 같아요. 만물이 소생하고 따스한 햇살도 우린 반겨주고 사람들의 마음도 한층 부드러워지는 느낌이죠. 맞아요. 많은 사람이 봄에 햇살을 더 많이 받으면서 겨울철보다 훨씬 행복감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도 있대요. 그래서 그런지 이 시기는 의욕이 솟아나면서 뭔가를 시작해보기에도 딱 좋죠. 올봄에 우리 스태프들 가운데서도 새로운 일, 새로운 기회에 도전한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쵸. 인생에서 새로운 방향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 정말 설레는 경험이겠죠? 예를 들면 처음 학부모가 되었을 때 아이보다 더 긴장한 엄마 아빠들 많으시죠?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을까? 친구는 생길까? 설렘과 두려움으로 지켜봤었죠. 네, 저도 한국에서 처음 출근하던 날이 생각나요. 새 옷에 새 구두까지 제가 신고 나갔던 그날의 공기, 그날 먹었던 점심 메뉴까지 다 기억나는 거 있죠. 아, 그렇구나. 처음은 늘 무난하지만 동시에 도전이자 용기이기도 하죠. 뭔가를 처음으로 해낸 그 순간이 나를 잘하게 했음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의 처음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곡 듣고 올까요? 솔직히 말할게 많이 기다려왔어. 너도 그랬을 거라 믿어.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데이시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들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종시 가족센터 기획 세종 FM 98.9와 한밭 FM 93.7MHz에서 송출하고 있는 온 가족 수다방 다정다감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요, 여러분의 처음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해요. 첫 입학이나 첫 사회생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첫 실패, 첫 도전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일은 어쩌면 처음 해보는 무언가를 시작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시작에는 어떤 문장이 쓰여 있었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넘겨볼까요? 토크쇼 내 인생 새로운 첫 페이지를 썼던 날. 네, 원래 오늘은 유나 언니랑 저랑 MC를 보는 날인데 저희가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서 MC 자리를 잠시 다른 분에게 맡겨보기로 했어요. 우리 방송의 멘트 유금영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 새로운 첫 페이지를 썼던 날입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에서는 올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이 된 학부모 세 분과 이야기 꽃을 피워보겠습니다. 세 분 직접 자기소개 좀 해주실래요? 박수를 좀 쳐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베트남에서 온 이지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살지 8년쯤 됐어요. 지금은 초등맘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초등맘 이지윤 씨 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올해 중학생 엄마가 된 온가족 수다방 MC 최금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온 가족 수다방 다정다감 MC 배유나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고등맘이 됐습니다. 저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네. 초등맘, 중등맘, 고등맘 1학년이 있네요. 이렇게 다 있는지. 먼저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의 엄마가 된 우리 지윤 씨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초등학교 입학식 그 전날 아이보다 본인이 더 떨렸다고 들었어요. 네, 너무 많이 떨렸어요. 첫째가 입학 전날 밤에 제가 너무 떨려서 막 새벽 3시 반까지 못 잤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내일 저랑 남편이랑 뭐 이쁜 옷, 아기가 이쁜 옷, 신발 다 체크하고 입학 안내물도 몇 번이나 다 싣고 일어나서 뭐 하는지 뭐 순서대로 생각도 해보고 만약에 담임 선생님 만나면 어떤 말은 해야지 다른 학부모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애 임신한 때부터 태어난 날 처음에 뒤집을 때 엄마 아빠 처음 부른 때까지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학교 급식 입맛 잘 맞을까? 교실까지 잘 찾아갈 수 있을까? 친구는 어떨까 걱정한 것이 너무 많았어요. 네, 그랬군요. 본인이 초등학교 입학하셨을 때보다 더 떨렸죠, 훨씬. 맞아요. 나 떨렸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저 초등학교 입학한 데는 저 혼자 갔어요. 엄마 아빠 없이. 씩씩하게. 그냥 씩씩하게 혼자 갔어요. 혼자 가서 쭉 끝나고 집에 가고 아무 감정 없었어요. 마치 엄마가 초등학교 신입생이 된 것처럼 걱정이 아주 많으면서도 또 설레기도 하고 그랬던 입학 전날을 보낸 것 같아요. 저도 아주 오래전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럼 이번에는 우리 중학생 네. 따님을 둔 금실 씨는 어땠는지. 초등학교를 한번 이제 거쳐와서 선배님. 이제 나름 안다고 생각했는데 중학교는 또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보다 조금 더 덤덤할 줄 알았는데 똑같이 떨리고 불안하고 네, 아이는 몸만 컸지 이 그쵸. 속에는 아이더라고요, 아직은. 애기죠, 아직. 네, 제 네. 눈에는 아직도 아이고 아직도 초등학교 같고. 네, 근데 이제 다른 점은 교복을 입고 있다는 거. 그렇죠. 네, 그것도 이제 약간 검은색 어두운 교복을 입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아이의 신분을 사회적으로 이렇게 매겨주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저는 아직 받아들이지를 못했는데 저희 아이는 이제 그런 세상으로 이제 나가고 있다는 게 참 대견하고 또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꼬물꼬물했던 애가 언제 네. 저렇게 커서 교복을 맞습니다. 입고 있나 이게 네. 너무 신기했을 것 같고 또 네. 한편으로는 뭉클했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원래 눈물을. 저 원래 눈물을 훔치고 맞아. 우리 엄마들은 왜 이렇게 졸업식 입학식에 자기가 우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아이는 눈도 안 마주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 대선배님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가 아닌 고등학교 네. 선배맘이 된 유나 씨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아이 고등학교 입학이 유나 씨 입장에서는 좀 어떤 의미였는지 궁금해요. 네. 아까 금실 언니 이야기할 때 저 큰애가 이제 중학생 입학하는 날이 하고. 기억나더라고요. 교복 맞으러 가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울었어? 저 대놓고 울었어요. 울었어. 그래서 큰애가 엄마 왜 울어? 그러니까 나도 몰라. 이런 거예요. 그치. 교복 입는 모습이 너무 낯설고 맞아요.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언니 이야기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네요. 네, 벌써. 네. 네. 또 똑같은 교복 입으니까 근데 뭐 그때 그 느낌이 또 아니더라고요. 좀 다르게 느껴져요. 선배님이어서 좀 네, 좀 이번에 울진 않아요. 울진 않아요. 이번에 울진 않고요. 그냥 그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벌써 17살이 되는 거구나. 17살이에요. 그치. 그래서 근데 17살이라는 그 숫자가 네. 16 넘어서 17이 되니까 완전 확 커버린 느낌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 늙어가고 있구나. 네, 맞아요. 나이는 물어보지 마시고요. 네. 알겠어요. 역시 선배맘의 포스가 약간 느껴지는 울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셨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입학식을 마치고 지윤 씨의 아이가 집으로 돌아왔을 거잖아요. 첫 등교를 마치고 그러면 딱 돌아왔을 때 너무 기대되잖아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아이가 돌아와서 뭐 무슨 얘기를 했다거나 좀 웃겼다거나 이런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보내고 집에 와서 진짜 첫째가 원래 전에 어린이집 유치원 보낸 데는 오는 게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날에 계속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 맞아. 시간을만 기다리고 막 답을 하나요? 몰라요. 몰라병 걸렸어. 다 몰라요. 다 그래서 모른대. 막 선생님 이름도 모르고 옆에 친구 이름도 모르고 다른 애도 다 그럴까? 우리 애만 그럴까? 막 선생님은 우리 애들 신경 안 써줄 걸까 하고 그치. 너무 무서워서 귀 속의 말을 안 들린 걸까도 하고 해서 그때는 남편 찾아갔죠. 그래서 남편랑 이야기했어요. 근데 남편은 너무 담담하게 모를 수 있지. 뭐 적은 시간 필요하겠지 하더라고요. 네. 啊 1학년이 된 아들은 몰라병에 걸리고 이제 중학생이 되면 중2병에 걸리잖아요. 중학교 1학년도, 2학년도, 3학년도 다 중2병에 걸려서 엄마를 힘들게 하는데 금실 씨 딸은 이제 중학생이 됐고 네. 사춘기가 왔다는 걸 종종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럴 때 당황했을 것 같아요. 전과는 달라진 아이의 모습에. 네. 네. 아이가 좀 비교적 기질이 순한 편이라 이렇게 딱히 그런 게 없었거든요. 네. 편하게 지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착각이었어요? 네. 그 전에는 뭐 엄마 아빠가 이거 하지 마라 안 된다라고 하면은 말대꾸가 없었고 그냥 이제 내키지 않아도 따라왔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가족 여행 가까운데 뭐 바닷가라도 가자라고 했더니 본인은 안 가고 싶다고. 그리고 딸은 타협 조건이 없는지 조건을 물어보더라고요. 뭐 몇 시전에 와야 되는지 밥은 안 먹고 오고 싶다. 뭐 이런 1안, 2안, 3안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자기가 똑똑해졌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묵묵히 따라오던 애가 이제는 자기 이사표현이 되게 당당하고 정확해지고 이러니까 제가 오히려 제 마음대로 해서 안 되겠다라는 그쵸. 마음도 들고요. 네. 맞아요. 좀 당황스럽네요.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춘기가 이제 시작됐다. 근데 고등학생 때까지는 약간 그러다가 대학생이 되면 또 다시 잘 따라다니긴 하는데 네. 유나 씨는 이제 큰 딸이 고등학생이니까 중학생 때 약간 사춘기를 겪으셨나요? 아니면 지금이 사춘기인가요? 네. 그 친구는? 저희 큰애가 되게 빨리 왔어요. 4학년 때 사춘기가 왔거든요. 네네네. 근데 생각보다는 되게 많이 조용히 지나갔던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때는 되게 까칠할 때가 있었고, 있었어요. 잘 놀았던 애가 갑자기 이제 우울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쵸. 기분이 방에서는 안 나온 맞아요, 적이 안 많았어요. 나와요. 문 닫고 안 그리고 나오고 이제 그래요. 동생한테 소리 지른 적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막 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울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언니가 소리 지르면서 나가래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언니가 지금 사춘기니까 수빈이 조금 좀 예민하니까 수빈이 조금 이해해줘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둘째가 하는 말이 나 나중에 사춘기 절대 안 걸릴 거야. 그 얘기 했거든요. 근데 안 걸릴 네 거야. 마음이 네 하고 싶은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되니? 그랬는데 지금은
둘째가 사춘기가 오고 있어요. 알렸어요. 그래서 가끔 그 전에 언니가 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보여요. 행동이. 네.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걸렸네요. 네, 왔어. 사춘기병 왔네요. 네, 큰애가 다행히 이제 잠잠해지고 있어요. 잠잠해지고 한 명이 걸리고. 고1이라서 그런가요? 이제 아니면 빨리 왔으니까 그거 지나간 건가요? 네, 좀 그런 것 지켜봐야 같아요. 될 것 같죠. 금실 씨도 이제 큰애가 좀 잠잠해질 무렵에 다시 이제 둘째가 또 시작할 수도 있어요. 저 더 무서워요. 둘째가 기질이 더 세서 언니 걸 또 보고 배운 게 있잖아요. 맞아요. 언니 그게 맞아요. 그래서 네. 제 갱년기로 이제 넘어볼까. 갱년기가 이긴다고 하던데. 근데 이제 고등학생은 또 등교도 빨라지고 네. 이런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좀 현실적인 질문을 제가 드려볼게요. 한국에서 학생이 된다는 거는 공부 레이스에 뛰어든다는 거예요. 그 12년 동안의 초, 중, 고 긴 과정에 뛰어든다는 거여서 네. 중학생은 고등학교 입시가 중요하고 고등학생은 또 대입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부모가 되면서 공부에 대해서 또는 한국의 입시에 대해서 어떤 점이 제일 어렵거나 아니면 고민으로 느껴지시는 점이 있었는지 우리 초등맘 지훈 씨부터 한번 얘기를 해주실래요? 저는 한국에 온 데부터 느낀 게 한국의 교육열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저희 베트남에서는 뭐 일부 지역만 빼고는 대부분 초등학교 신입생들한테 뭐 조기 교육은 안 시켜요. 네. 저희 애기는 그냥 그렇게 키우고 싶었어요. 네. 그냥 신나게 놀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벌써 애가 유치원 다니는데 5살 엄마들 막 어떤 학습 하냐고 막 맞아요. 투다투다 얘기한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5살 애한테 공부 시킨다고 한글 시킨다고 선생님 집에 온다고 애는 학원 데려간다고 해가지고 저는 진짜 안 하겠다고 맘만 먹고 그래서 근데 결국은 애들 7살에서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엄마들 말에서는 학교 초등 입학하고 드러나면 그냥 이거 기억이야 이거 니은이야 그런 식으로 안 가르치고 그냥 애는 알고 왔구나 그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우리 애만 모르면 그쵸. 애가 떨어지고 따라가기 그래서 힘들고. 못 따라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한글은 가르쳤는데 남편은 회사 다니고 바쁘니까 그런 저한테 맡았어요. 저 이게 막 갑자기 선생님 역할이 되니까 너무 그쵸. 부담스러워요. 맞아요. 저 한국어도 잘 모르는 저 외국인 너무 큰 도전인 거죠. 근데 맞아요. 자식 위해서라면 역시 열혈 엄마 자녀를 위해서라면 해야겠다 이런 거. 맞아요. 네, 저희도 막 학교 들어가서 배우면 좋은데 이미 다 알고 오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수학 같은 건 엄마가 저학년 때 가르치는데 나중에는 학원에서 제발 어머님이 손대지 말라고 망쳐서 온다고 이런 말도 하고 좀 교육열이 과한 것 같긴 해요. 5살이면 놀라인데 뭐 5살에 의대반이 개설돼 있어서 5살부터 공부하는 애들도 있고 약간 심각하지 않나 이거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금실 씨도 이제 중국의 교육과 한국의 교육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중국은 이제 일단 사교육이 많이 제지된 상황이라서 학교에서 한 5시까지는 이제 기본으로 다 붙잡고 있거든요, 공부를. 근데 한국은 그게 아니라 그렇죠. 네, 사교육으로 많이 좀 이제 맞아요. 비중을 이제 잡는 경우라서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지금 고학년까지도 제가 많이 봐줬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아는 언니 일본 언니한테 물어봤었는데 괜찮아 영어도 안 해도 돼 막 이랬는데 몇 년 만에 그 언니를 만났는데 바뀌었죠. 그 언니가 나 망했어. 한국은 해야 돼. 막 이러는 해야 거예요. 돼요. 네, 그래서 언니 그때 그렇게 저한테 조언을 했잖아요. 그치. 네, 그래서 한국은 정말 이제 그런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요즘에 또 중간고사가 지나온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아이도 너무 멘붕이 왔었고 저희가 잘 대비를 했는데도 이제 이게 학원에 보낸 아이들이랑 차이가 있더라고요. 달라요. 네, 그래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고요. 진짜? 그리고 이제 저희는 특히 이제 한국 시스템을 잘 몰라서 원래는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할아버지의 재력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정보력부터 지금 삐걱거려가지고 네, 너무 심각한 상태고요. 이런 외국인 출신 또 이제 한국 학교 문화와 이런 입시 문화가 생소한 우리 부모들에게
좀 어디서 좀 많이 좀 이제 특별 교육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맞아요. 좀 기동량, 눈동량이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 맞아요. 네. 저희도 한국인이어도 네. 입시가 해마다 바뀌기도 하고 하니까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전에는 이제 코로나 전에는 반 엄마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아, 맞아요. 반 대표 네. 엄마도 있고 그래서 모여서 뭐 이런 거 한다, 여기가 좋다, 막 이런 정보들을 나눴는데 코로나 이후에 싹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반에 같이 있는 엄마들을 만날 기회가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요즘 없어요. 입학하는 전혀. 분들은.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마저 없으니까 좀 힘들고 근데 사실 그렇게 만나면 안 시켜도 될 걸 시키기는 해요. 맞아요. 다른 엄마가 이거 좋다더라 하면 나도 괜히 한번 해보고 그런 좀 안 좋은 효과도 있긴 한데 좀 만나서 우리가 교육 정보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외국인들은 어려울 테니까 이해를 시켜서 뭐 한국은 등급제다 뭐 이런 것도 좀 알려주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네. 그게 좀 아쉬운 점이긴 하네요. 네. 그 유나 씨도 이제 고등학생이면 입시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아이가 슬슬 그렇죠. 막 그리고 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는 5등급이 정해져 있어서 네. 그 등급이 정확히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네, 걱정이 되죠. 걱정되죠. 네. 시험 봤죠, 중간고사. 네, 봤는데요. 네. 그 저도 막 물어봤거든요. 근데 원하는 그만큼이 아직 안 나왔나 봐요. 그래서 조금 속상하다 막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저도 그때 그 얘기했어요. 좀 더 열심히 하자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도 되게 속상했거든요. 그렇죠. 생각보다 안 나오죠. 네, 고등학교에 생각보다. 가면 네, 맞아요. 다르네요. 네, 완전 달라요. 달라요. 네. 그래서 저도 좀 언니처럼 아까 금실 언니처럼 진짜 초등학생 때는 거의 제가 봐줬거든요. 네. 그만이면 되지 생각했었는데 중학교 올라가니까 아니더라고요. 어려워져요. 다른 애들 잘하는 애들도 많고 맞아. 그래서 이거 학원이 안 가면 따라갈 수가 없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학원도 보내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학원만 가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제 자기가 공부하는 해야죠. 마음이 있어야 네.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보이니까 크게 뭐라는 못 하고요. 이런 공부나 막 이런 거 말고 그럼 학부모로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얘네들의 어떤 모습이 기대되는지 궁금해요. 저는 큰 애가 벌써 막 경제관념이 있더라고요. 네. 막 용돈도 아껴 쓰고 음. 막 안 노는 장난감은 저한테 중고로 팔아달라고 용돈은 다 모아서 아빠한테 주식 사달라고 해요. 그리고 막 자기 이름으로 막 주식 통장도 만들고 청약 통장도 막 대단한데요? 네, 그래서 네. 자주 아빠한테도 확인해요. 자기 주식 얼마 됐는지? 있냐고. 어머 너무 똑똑하다. 맞아요. 저 첫째 꿈은 투자자 되고 싶고요. 네. 둘째 꿈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싶대요. 그래서 궁금해. 네. 제가 정말 한 말이 없더라고요. 그럼 일을 안 하면 돈도 없어. 어떻게 살 거냐고 했더니 엄마 아빠랑 계속 살게요. 엄마 아빠 늙어서 돈도 못 벌어서 우리 셋이 어떻게 사냐고 했더니 그럼 형아가 돈 벌어 오면 되지. 형이 투자자니까. 둘이 형제인데 달라도 너무 달라요. 이게 그러네요. 성격도 생각도 행동도. 그래서 제가 둔재의 뭐 첫 직장에 진짜 너무 궁금해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애는 도대체 커서 어디에 들어갈 건가? 네, 뭐가 될 건가? 저희도 궁금하네요. 어떤 저희도 직장 다닌가? 그때까지 라디오를 같이 해서 얘가 대체 어떤 직장에 들어가는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하는 애가 네, 너무 귀여운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세 분께 좀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려고 해요. 지금의 나에게 아니면 혹은 같은 입장의 신입생 초1, 중1, 고1 신입생 엄마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은지 저 초등맘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요.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너무 달라진 게 애가 독립하게 시작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중학생 돼야지 하는데 초등학생 때부터 막 혼자 스스로 하려고 그래요. 학교 동안 때도 둘째 주부터 나 혼자
다녀올게, 나 혼자 갈게 어머. 그런 말을 하는 어.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가고 제가 막 엄마 데려다 줄게, 엄마랑 같이 가. 아니 엄마가 엄마 집에 질척거려. 맞아요. 서운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진짜 혼자 갔다 와요. 뭐 쿨하게 혼자 갔다 컸네요. 오고 비가 오는 날 또 혼자 오. 그렇게 갔다 오고. 그래서 요즘 제가 첫째의 어린 시절의 꼬맹이들 너무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는 엄마가 비정상이죠. 애는 정상이죠. 애는 그래가 거의 애는 크고 정상이죠. 있는데. 네. 그거 초등 엄마들이 좀 마음은 준비됐으면 덜 저처럼 서울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 준비하셔라. 준비. 아이가 맞아요. 독립할 준비를 한다. 우리 금실 씨는 어때요? 저는 중국에서 와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좋았지만 그래도 정신없는 적응하느라고 맞아요. 정신없는 20대를 보내고 또 두 아이를 양육하면서 또 울고 웃는 30대를 보냈고 이제 저희가 40대 딱 들어섰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엄마로서는 이제 14년 차가 됐고 와, 네. 이제 중학교 엄마로는 이제 1년 차도 안 1년 차도 됐죠. 안 됐는데. 그래서 이게 자꾸 제가 자꾸 저를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제가 못하면 너무 좌절하게 되고 하지만 저희가 아직은 중학교 1학년 그렇죠. 예, 한 달 차, 2달 차 엄마가 시작도 안 됐다는 했어. 그거에 또 이제 위로를 다들 받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는 아이들이 되게 방문을 닫고 들어간다거나 신경질적이거나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1학년은 뭐 그냥 몰라 해도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지금 몰라 하면 제가 정신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정말 정상적으로 잘 크고 있다는 거 우리 아이가 맞아요. 그런 모습이 정말 네. 그 나이에 잘 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막 잡자고 들고 막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아이도 이제 지금 커가는 과정에 성장통을 겪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시험을 뭐 40점을 맞던 네, 그것도 그 아이의 인생이기 때문에 정말 묵묵히 엄마 아빠가 뒤에서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한테 하는 얘기기도 하고요. 네.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네. 그 유나 씨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애들이 보니까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푼 거 못하고 지내봐서 그래서 애들한테 너 꼭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는 않아요. 저는 무조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제가 얘기하거든요. 대신에 이제는 그쵸. 공부 아니 놓으면 안 되는 네네. 거고 지금도 큰애 지금 고1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얘는 춤이 좋아해요. 나중에도 춤으로 간다고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춤만 추면 안 된다. 춤도 추고 공부도 해라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지금도 둘이 같이 하고 있는 거 보이긴 보이거든요. 6대 4인 것 같아요. 춤은 60%, 공부는 공부가 40% 이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속상하긴 하는데 그래도 자기가 이제 춤추는 모습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고 네. 너무 즐거워 보이니까 저는 그게 이게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행복하는 거구나. 그렇게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다른 학부모 여기 후배들 네, 후배들. 그렇게 꼭 그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네. 말씀이지 않아요? 사실 공부 중요하긴 한데 애들이 행복한 게 더 중요하고 막 너무 불행하면서 네.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맞습니다. 때. 근데 그러면서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면 네. 너무 불행한 일인 너무 것 안 같고. 좋은 일이 많지 네, 결국 않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건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인데 네. 이게 뒤집혀가지고 거꾸로 돼서 학생들이 힘들 때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 오늘의 첫 번째 토크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토크를 만나볼 텐데 제가 여러분에게 음악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오, 먼저 네. 너무 귀여운 우리 어. 초등학교 1학년 지윤 씨의 아드님을 위해서는 다니엘 비달의 피노키오라는 곡을 들려드릴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중학생이 된 우리 금실 씨의 따님을 위해서는 빛나는 당신을 위해 적재와 권진아의 목소리로 이 노래 준비했고요. 그리고 춤을 무척 잘 추는 이 힙한 우리 유나 씨의 따님을 위해서는 요즘 가장 힙한 아티스트인 지드래곤의 Take Me라는 곡을 감사합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Je suis un peu triste, mon cœur en frissonne. Dites-moi
Je suis un peu triste, c'est pourquoi j'insiste. Dites-moi, monsieur, comme sous les feuilles vagabondes, un petit Pinocchio désarticulé. Un pied tout en haut et la tête recollée. Un petit Pinocchio désarticulé. Un pied tout en haut et la tête recollée. Mais c'est fantastique, et dites-moi puisque vous êtes monsieur l'auteur. Tout cela m'étonne, je voudrais vous suivre parmi vos feuilles d'écrire. J'aimerais tellement vivre comme un petit Pinocchio désarticulé. Un pied tout en haut et la tête recollée. Un petit Pinocchio désarticulé. Un pied tout en haut et la tête recollée. Et monsieur l'automne soudain déboutonne son gilet de velours gris. Il me dit regarde et surtout prends garde, c'est fragile et si petit. Tiens.
오늘은 토크쇼로 꾸며보고 있는데요. 주제는 내 인생 새로운 첫 페이지를 썼던 날입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의 새로운 도전이 아닌 자신을 위해 직접 도전을 시작한 우리 엄마이자 이주민 여성들인 세 분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세 분 직접 자기소개 먼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 온 지 19년 차 사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에 온 지 6년이나 되는 이아지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온 지 5년차 김이나입니다. 반가워요. 네, 세 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세 분이 직접 이제 뭔가 시작을 했던 경험을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올 봄부터 정말 대단한 도전들을 그래도 시작하신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사금 씨는 네. 8년간의 경단녀, 네. 경력 단절 여성 시간을 거쳐서 다시 재취업에 성공을 한 능력자이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일터에 나간 첫날 기분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첫날은 다양한 감정들이 교차되었던 날이었어요. 네. 처음에는 설렘과 기대감도 컸었습니다. 8년 동안 임신, 출산, 육아, 졸업 과정에 집중했기 때문에 다시 직장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힘이 차고 기분이 좋았죠. 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긴장감도 많이 느껴졌어요. 예전과 다른 업무 환경과 그리고 새로 만나는 동료들과의 관계가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아침에 그 첫 출근하는 날 아침에 네. 7시에 버스 타고 가면서 다시 회사로 향하는 이 모습이 정말 신기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다시 나도 출퇴근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갑자기 한 달 만에 좀 생각하시고 결정돼서 갑자기 일어난 일이어서 네. 되게 새롭고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네, 맞아요. 여러 가지 스쳐 생각이- 지나갔을 것 같아요. 네. 네. 8년이라는 이 꽤나 긴 시간을 있다가 다시 회사 생활을 시작하신 건데 우리 아지제 씨도 올 봄부터 이제 또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셨잖아요. 이게 한국에서의 혹시 첫 번째 취업인가요? 아니요. 저는 지난 봄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일하기 시작한 가족센터에서 올해도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일할 기회를 네네. 가졌습니다. 저는 한가한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와.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족센터에서 다양한 문화권이 이민자 여성들과 함께 일하면서 튀르키예에 있을 때 들어본 적도 없는 언어들 그렇죠. 들어서 매우 기쁩니다. 일하는 거를 좋아하시는군요. 네. 아지제 씨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로 일할 기회가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쭉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있었으면 좋아요. 네, 맞아요.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우리 이나 씨는 정말 여기도 특별한 도전을 하시는데 주부로서 이제 몇 년을 지내다가 갑자기 대학생이 됐어요. 그렇죠? 네. 네. 한국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대학생이 된 첫날 좀 생생하게 기억나는 장면이 있나요? 네네네. 지금 바로 머릿속에 떠올린 거 바로 설렙니다. 저 첫날 잠도 안 와요. 아. 너무 설리고 그리고 오빠한테 귀여운 가방 하나 사달라고 했어요. 귀여운 가방. 그래, 핑크 가방. 근데 그날 메고 설레고 통고했는데 근데 거기 정문에서 선배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와. 하면서 기다리고 인사하는데 우와. 다른 애들이 편하게 인사하는 거죠. 네. 안녕, 미니야 안녕 들어오는. 그래서 저한테 저 딱 바꿔. 저보고 예, 안녕하세요. 주변에 맞추시죠. 왕언니. 그리고 주변에 다른 친구들이 다 새까매, 가방도 새까매고 매는데 맞아요. 간다는데 저만 화사해. 아니 나이 많은 아줌마가 핑크 가방에 혼자만 화사하게. 혼자만 화사하게 나이도 많은데 사실 우리 대학생들은 이제 고등학교 때 주로 회색, 검은색 추리닝이랑 후드티 입고 지내다가 그대로 입학하거든요. 저 몰랐어요. 근데 혼자 되게 아름다우셨을 것 같아요. 네, 혼자 너무 민망했어요. 네, 민망하지만 되게 재밌었을 것 같은 김이나님의 등교 첫날 이야기였고 그러면 이렇게 사금 씨는 네. 오랫동안 그냥 집에 계셨는데 네. 다시 일을 시작해야겠다 결심하기 전까지 좀 네. 고민이 되셨을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는 요가와 현 직장 생활을 어떻게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을까 대한 걱정이 많이 컸었고 그쵸. 그리고 아이가 아직 어린데 엄마가 이렇게 일을 하러 나간다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쵸, 그리고 그쵸. 아침에 일찍 나가야 하는데 딸아이라서 머리를 누가 묶어줘야지 묶어주지 그리고 아이가 아프면 어떡하지 이렇게 등등 아이에 대한 걱정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여자아이들은 머리 하나 묶어주고 옷 하나 챙겨주는 것부터 네. 갑자기 또 학교나 유치원에서 아프다고 연락이 맞아요. 오면은 이거는 내가 일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이런 맞아요. 걱정도 들고 그리고 또한 제가 직장에서 그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어요. 오랜만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네. 제 능력이 예전처럼 발휘될 수 있을까 등등 그런 두려움이 두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지금 약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약간 없어졌나요? 네, 사라졌나요? 네. 할 수 있다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생각이 들죠. 지금 많이 갖고 있으면서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아직도 배울 것도 많고. 네. 네. 역시 잘하실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꼭 다시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나 씨는 다시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잖아요. 좀 공부를 쉬었다가 그럴 때는 좀 어떤 점이 가장 걸리고 고민이 됐는지. 네. 아. 왜냐하면 저는 외국인 엄마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한국 사람 어떻게 공부하는지 어떻게 아. 다니는지 어떤 지식을 배우는지 모르잖아요. 네. 직접 공부하고 이제 생활하고 이렇게 하구나 이렇게 공부하구나. 네. 나중에 애기한테 도와주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제대로 한국어 공부하고 싶어요. 네. 왜냐 맨날 남편이나 그 시부모님 저한테 그냥 자연스럽게 쉬운 말만 해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말만 하니까 한국어 늘지 않아요. 근데 학교 가서 이제 그 유학생 아닌 진짜 한국 사람으로서 지원했거든요. 네. 그래서 얘 배라 해주지 않아 그냥 한국 그냥 사람처럼 막 해. 말하니까 어렵게. 저한테 도움이 되고 근데 네. 어렵지만 도움이 돼요. 근데 힘든 거는 한국어예요. 왜냐하면 네. 다른 친구들이 바로 그 전공 그 지식 알면 되는데 제가 한국어 이 말 무슨 말인지 먼저 알아야 배우고 되고. 알아야 되고 다음에 그거 외워요. 그래서 2배나 더 공부해야 맞아요. 돼요. 맞아요. 근데 열심히 공부하면 나중에 뭐 한국어도 엄청 늘겠죠. 늘 그게 거예요. 바로 제가 원하는 거라. 네. 진짜 한국인으로서 공부를 해보고 싶었던 마음. 네네. 외국인이 맞아. 아니라 한국인으로서. 대단한 것 네. 같아요. 네, 보통은 이제 유학생으로 오시면 교수님들이 배려도 많이 네, 해주시고 배려해주니까. 쉬운 말도 쉬운 말 하고 점수도 더 네. 후하게 해주시고 네. 할 텐데 그냥 한국인으로 네. 같이 도전을 한 거잖아요. 사금 씨는 오랜만에 회사에 네. 가서 뭐가 많이 달라졌다거나 뭔가 변화된 점이 있다면 어떤 거였는지 궁금해요. 네. 세상이 진짜 빠르게 변화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기술도 발전했고 네. 직장 내 분위기나 팀워크 방식도 많이 달라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보다는 서로를 더 존중해주고 개인 취향을 잘 반영해주고 그만큼 제가 배우거나 그리고 적응해야 할 점이 너무나 많아서 흥미스럽습니다. 흥미로웠다고. 네. 네네. 그러면 우리 그 아지제 씨는 이제 한국의 직장 문화와 튀르키의 직장 문화 다른 점도 있고 비슷한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저는 아는 대로 다른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튀르키예 사람들은 서로 훨씬 더 가깝게 행동합니다. 직장에서도 네. 네. 물론 상사 직원들에게는 존중의 한계 있기는 있는데 나이 많은 선배 직원들과 언니 동생의 관계를 맺는 것은 매우 정상적이고 성격이 맞으면 상사와 친구도 될 수 있고 네. 같이 다니고 네네.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들어온 바로는 한국 사람들 규칙과 존중이 매우 엄격해요.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잘 지내도 밖에서까지 이러면서 선배님을 아직도 그래도 많이 존중하고 뭐 과장님, 국장님 이렇게 네. 조심스럽고 두려운 존재들이죠. 서열도 있고. 우리는 존댓말, 반말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약간 반말 처럼 같이 얘기하고 편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더 가까워질 수도 네. 있겠네요. 네. 여기는 이제 존댓말이랑 반말이 너무 명확하니까
반말을 할 수 없어. 그치? 맞아요. 근데 존댓말을 하면 가까워지기는 힘들고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우리 이나 씨는 베트남 대학교랑 한국 대학교랑 좀 어떤 다른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엄청 달라요. 어, 네, 베트남 대학생 1학년이면 모두 여자 남자 다 군대 가요. 에? 군대 가서 훈련 받아요. 아 그래요? 네, 대학교 안 가는 사람이 안 가도 되고, 어. 근데 대학교 가는 사람들 꼭 가야 돼요. 몇 개월을 훈련 받아야 돼요? 한 달. 아. 저기 가서 군대 생활하는 거예요. 어머 재밌네요. 그러면 이제 세 분은 일도 하고 각자 주부로서의 역할도 하고 하느라 너무너무 바쁘실 것 같은데 일과 가정 그리고 일과 공부 가정 이런 균형들을 어떻게 맞춰가고 계신지 궁금해요. 우리 가족은 일단 역할을 아침에는 아빠가 아이를 준비부터는 유치원 등원까지는 네. 책임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퇴근하고 하원과 자기 전까지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오. 그리고 집안일도 남편이 많이 도와주고 있고 요리는 제 담당 그리고 설거지는 남편 담당. 오, 분업이 되게 잘 되고 네네, 있네요. 네. 네네. 그리고 가정과 일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서로의 협력과 이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작은 노력들이 우리 가족들의 행복을 더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그리고 남편이 정말 훌륭하신 것 같아요. 많이 네. 도와줘요. 그러면 우리 아지제 씨도 이제 일하다 보면 아무래도 가정 일을 못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남편분이 잘 도와주시죠? 네. 수입가이잖아. 요즘은 제 남편은 육아휴직 중이라서 아, 네. 그래서 요즘 가사 일도 하고 그리고 아이 돌봐주고 네. 제 점심 도시락까지 다 와, 완벽한 남자. 그래서 결혼을 하셨나 봐요. 네. 이 남자랑. 일찍 그래서 결혼했어요. 너무 훌륭한 사람이 한국에 그런 사람 잘 없어요. 네, 한국에 아니고 터키에도 없어요. 그래서 없죠. 제가 알아서 그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진짜 잘 고르셨는데. 그럼 우리 이나 씨도 이거 남편이 잘 도와줍니까? 네네. 그거 이제 오빠 다 해요. 저는 공부만 하면 되니까요. 와. 네, 이제 여기도 잘 만났다. 네네. 나 갑자기 설거지 오빠 다 하고 어머. 그냥 집안은 오빠 다 해. 여기 오빠도 되게 멋있는 사람이 아니 이분도 한국에 잘 없는 분들을 네네. 그래서 네. 한국 온 거예요. 그러네요. 그 이유. 어. 아니면 안 와요. 그러네. 맞네요. 맞아. 그래서 온 거겠죠. 네. 마지막으로 그 이주민 여성들을 위해서 새로운 도전이나 뭐 새로운 학교에 가서 뭔가를 배운다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지. 네, 일단 진짜 용기를 가지시고 네. 도전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고민도 하지 마시고 열리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변화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거를 알려주고 싶어요. 말해주고 너무 멋진 싶어요. 말씀을. 네. 아무도 자신이 성공할 것이라는 100% 확신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혼자 아닙니다. 감히 하지 못했던 일을 후회하는 것보다 원하는 일을 하고 실패하는 것이 또 낫습니다. 무슨 일이든 도전해보시고요. 저 또한 제가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한국의 많은 결혼 이민자 가정에 도움을 주고 그들과 함께 행복한 한국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이 답변에는 박수를 안 칠 수가 없는 훌륭한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아지제 씨의 말을 들으신 분들이 그 따뜻한 말이 가슴에서 하나의 작은 싹을 틔우기를 바랄게요. 그럼 우리 이나 씨는 한국에서 혹시 공부를 더 하고 싶다거나 이런 여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네, 일단 우리가 못하는 거 없죠. 네, 다 할 수 있어요. 일단 우리가 먼 나라에 온 것도 대단한 대단해요. 거고 일단 맞아요. 여기서 우리는 노력하면 되는 거고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와, 네, 자신의 첫 이야기를 나눠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하면서 행복한 금요일 보내세요.